안녕하세요. 순천하라 제5장 민중이 앞장선 애국운동, 국채보상운동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안경을 꼈답니다. 국채보상운동 1904년 한일의정서가 강제로 체결된 이후 일제는 고려의 자관을 들여옴으로써 조선의 경제를 일본에 예속시키려 하였다. 이에 대한제국은 1905년 1월 일본의 제1은행에서 화폐정리 자금 300만 원을 빌렸다. 1905년 6월 국가재정보충 및 구체성한 명목으로 200만 원의 국고정권채를 일본에서 가져왔으며 150만 원 상당의 금융자금채를 샀다. 1906년 이토 히로부미는 시정 개선 계획을 수립하였고 이 계획에 재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그해 3월 대한제국이 일본에 1,000만 원의 자관을 빌리도록 했다. 대한제국 정부는 일본 흥흥은행에서 1,000만 원의 기업자금을 차관으로 빌렸다. 이자율 65%의 고리에 5년 거치 후 5년간 상환하는 방식의 차관 조건이었다. 선이자를 차감한 900만 원을 실수령한 후 이토 히로부미는 수도 공사비 437만 원, 도로 건설비 150만 원, 농공은행 설립비 80만 원, 학교 신축비 50만 원, 대한병원 신축비 28만 원 등의 명목으로 차관을 사용했다. 결국 일제의 침략을 위해 기반시설 건설을 위해 해당 차관이 사용된 것이다. 그리고 조선인을 조사하고 탄압하기 위한 경찰 기구를 확장했고 거기에 일본인들을 고용했는데 그들의 인건비는 대한제국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흔히 국채보상운동의 상환액으로 언급되는 국채 1,300만 원은 기업자금 1,000만 원, 화폐정리자금 300만 원, 구채상환비 200만 원, 금융자금채 150만 원 등 합계 1,650만 원 중 실제로 들어온 차관액 1,150만 원과 그 이자를 말하는 것이다. 당시 대한제국 1년 총 세입액은 1,318만 9,300원이었고 세출액은 1,396만 3천 원이었다. 이렇게 대한제국이 재정상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떠안는 그에게 차관을 갚는 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웠다. 이렇게 반강제적으로 생겨난 국채를 중대 문제로 인지하고 이를 상환하자는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대구 광문사 사장 김광재와 서쌍돈 등에 의하여 발기되었다. 출판사였던 광문사는 1906년 1월 김광재와 서쌍돈 등이 설립한 회사로 실학자들의 도서나 교과서, 서양 서적 등을 간행하는 곳이었다. 광문사는 일본 동아동문회와 청국 광학회를 연락하여 수도 침문하고 확장 교육함으로 주지를 안정하였다더라 라 하며 국민 계몽의 목적으로 일본과 청국의 학회와 연결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907년 1월 29일 대구의 광문사 문회의 명칭을 대동광문회로 바꾸는 것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가 열렸다. 그 자리에서 광문사의 부사장이었던 서쌍돈이 2천만 동포가 담배를 석 달말 끊고 그 대금으로 한 명당 20전씩 수합하면 국채를 갚을 수 있다고 하여 스스로 800원을 쾌척했다. 사장이었던 김광재는 서쌍돈의 제안에 이 일은 즉각 실시할 일이라며 그 자리에서 자신의 담뱃대와 담뱃값을 없애고 10원 60전을 냈다. 그 회의에 참석한 회원들이 국채보상비를 힘써 모으니 2천여 원이 달했다. 서쌍돈은 대구의 실업계를 주도하던 재력가였으며 본래 경무관이었던 김광재는
충남 보령 출신으로 1905년 을사늑약이 체결되자 자리에서 물러난 친일파들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려 고군산도로 유배된 적이 있다. 김광지와 서상돈 등 국채보상운동의 발기인들은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빌린 국채 1,300만 원이 대한제국을 위태롭게 한다고 보았으며 이 국채에 대한제국의 사활이 걸려있다고 인지하였다. 때문에 2천만 동포가 금년하면 1인당 적은 금액이지만 모였을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모금한 돈으로 국채를 보상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구체적인 상환의 방법까지 제시하였는데 2천만 인민들이 3개월간 금년하고 그 대금으로 한 사람이 매달 20전씩 거둔다면 1,300원을 모을 수 있다고 모았다. 대구 광문사 회원들은 국채보상 취지서를 발표하고 이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하기로 하였다. 발기인인 광문사 사장 김광저, 부사장 서상돈, 그리고 대동광문 회장 박혜령 등은 2월 21일 대구 북구정에서 국민대회를 열고 대구 서문박 수창사에 국채지원금 수합 사무실을 설치하고 의원금 모금 활동에 들어갔다. 대구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곧 전 국민의 호응을 받아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을사조약의 넛결로 잠재되어 있던 민족적 항거의식이 국채보상이라는 공동의 목표가 형성됨에 한꺼번에 분출된 것이다. 운동의 진원지인 대구에서는 적극적인 시민들의 호응이 있었다. 대구 수문시장에서는 집신장수, 채소장수, 떡장수, 술장수 등이 앞장서서 의원금을 납부하였다. 이 운동은 즉각 서울로 파급되었다. 2월 22일 대한자강회원 김성희, 광학서포 사장 김상만, 중앙서림 사장 조한영 등이 국채보상 기성회를 조직하는 등 서울에도 여러 단체가 조직되어 의원금 모금 운동을 정기의 납부처로 황성신문사를 정하였다. 황성신문사에서는 1907년 2월 25일 단연보국채라는 논술을 발표하여 이 운동에 전 국민이 참여하여 국채를 갚을 것을 다음과 같이 호소하였다. 전국 300여 고을에 반드시 대구에서만 이런 남자들이 나올 것이 아니오. 동포 2천만 명이 반드시 서시 등 몇 사람만 이런 뜻과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 나는 믿는다. 이 기운이 한번 움직임에 따라 온 나라가 향응하여 장차 5종의 민족으로 모두를 우리 대한인을 숭배하여 20세기 오늘의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성과가 온 지구상에 환하게 비칠 것이다. 1907년 4월에는 국채보상 운동을 지도 총괄하기 위한 통합기구로 대한매일신보사 내에 국채보상지원금 총합소 소장 한규설, 부소장 김종한, 금시원 양기탁, 대한자강회 사무소의 국채보상연합회의소를 설치하였다. 두 단체의 통합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의원금의 수합과 국민 지도라는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 서울에 국채보상 기성회가 조직된 후에 전국적으로 국채보상을 목적으로 한 단체들이 조직되었으며 특히 경상도 지역에 수합소가 많이 설립되었다. 그 다음이 전라, 충청, 평안도, 황해, 함경도, 경기도, 강원도 순이었다. 국채보상운동에는 고관이나 양반, 부유층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농민, 부녀자로부터 상인, 군인, 학생, 기생, 성녀, 머섬, 거린, 백정에 이르기까지 참여하지 않는 계층이 없었다. 황제와 정부 대신들도 금연을 하고 이 운동에 참여하였다. 고종은 2월 26일 신민이 나라를 근심하여 이런 일을 하는데 짐이 어찌 모른 척 하겠느냐 면서 공중에서도 담배를 끊도록 하였다. 황제의 치거에 접한
전 참정 대신 김성근은 대한매일신보사에 100원을 의연하였으며 한교설과 민영수, 심상훈 등 정부 대신들은 2월 27일 모여 김광재와 서상돈이 작성한 내용을 모방하여 국제보상기성회를 조직하고 대한매일신보사를 비롯하여 보성관과 광학석포, 청년학원사무소 등 8개소에 수합소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대한매일신보에 국제보상기성회 취지서를 발표하였다. 이 운동에는 고관들보다 일반 평민들이 참여가 눈에 띄었다. 평양의 기생 31명도 비록 천업이지만 국민된 의무는 일반이라면서 의연금 32원을 냈다. 서울의 인력거꾼 23명은 25전씩 합계 5원 75전을 냈다. 대구에서는 거린들도 의연금을 냈다. 회양군의 비난한 농부는 농우를 팔아 10원을 의연하였다. 성녀들의 참여도 많았다. 동대문 밖의 불암사 현암사님은 불공미를 절약하여 1원을 의연하였으며 종남산 미타사 여성 40명이 8원을 의연하였다. 천도교에서도 거액을 의연하기로 하였다. 국제보상운동에는 특히 여성의 참여가 눈에 띈다. 대구의 부인들이 음력 1월 11일 은지환을 의연하면서 경고문을 대한매일신보에 한글로 발표하였다. 이 기사를 본 이준의 부인은 국제보상부인회 사무소를 대안동 김기홍 판서댁에 설치하고 3월 15일에는 국제보상부인회 취지서를 대한매일신보에 발표하였다. 서울에서는 여자교육회, 진명부인회, 대한부인회, 원일부인회 등 부인단체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여 활동하였다. 부산에서는 좌천리에서 감선의원회를 조직하여 매일 살림을 조금씩 절약하여 국채상환에 보태고자 하였다. 국제보상운동에 참여한 이들은 국가 이념에 철저하였다. 이들은 국토가 있어야 국민이 있고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들은 국가의 위기는 국민의 위기임을 자각하도록 하였으며 국민 개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를 위해 국가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국제보상운동에 참여한 수많은 대중들은 자신들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국가의식을 크게 신장시켰으며 동시에 민족 공동체 의식을 깨우치게 되었다. 이 운동이 전개된 1907년 2월부터 5월이라는 시기는 의병항전이 정체되어 있던 시기였다. 따라서 이 시기 형성된 민족의식과 민족 역량은 1907년 8월 군대 해산 직후 일어난 의병항전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쳤다. 나아가 이 운동은 이후 전개된 독립운동의 인적, 정신적 기반이 되었으며 연면히 그 정신이 계승되어 세계사에서 유래를 찾기 힘든 한국인의 문화 전통이 되었다. 국민이 너나 할 것 없이 자발적으로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국제보상운동은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사례다. 100년 전 우리의 국제보상운동의 정신은 IMF를 극복하는 데도 원동력이 되었다. 1997년 IMF 구제금융요청 당시에 나라의 부채를 갚기 위해 자신의 소유한 금을 자발적으로 내어놓은 금모으기 운동이 그것이다. 국민들은 평생을 소중히 여겨온 금반지, 결혼 예물들을 나라를 위해 아낌없이 내어놓았다. 당시 금모으기 운동에 참여한 사람은 349만 명으로 21억 7천만 달러 225톤에 달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요례가 없는 시민정신으로 우리나라의 애국정신과 국제보상운동 정신이 성화된 결과이다. 비록 서상돈, 김광재 등 지역 유력인사가 처음 시위를 당기긴 했으나 민중들이 자발적인 참여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일이었다. 노비나 상인이나 기생이나 천민이나 너나 할 것 없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꺼이 참여한 국제보상운동이나 IMF를 극복하기 위해 손해를 보면서도 나라를 위해 기꺼이 금부치와 달러를 내어놓은 금모으기 운동이나 하나같이 국민들이 생각에는 나라가 없이는 나도 없다는 순간 애국심이 바닥에 깔려 있었다. 국제보상운동이나 금모으기 운동이나 무능한 정부가 빚어낸 국가적 어려움을 국민의 힘으로 막기 위해 일어섰다. 세계 어느 곳이나 무능한 정부가 일을 저질러 놓으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가겠지만 우리나라처럼 국민들이 오히려 책임을 다하면서 나라를 위해 자발적인 희생을 선택하는 나라의 국민은 극히 드물었다. 요즘 우리나라도 안팎으로 위기에 처해 있다. 미국과 중국은 관세전쟁을 벌이면서 전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어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만 겨냥한 경제 제재는 어려움을 더 가중시키고 있다. 중국은 사드 문제로 우리나라에 대한 관광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 국내외 경기를 얼어붙게 만들고 있고, 일본은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 배제하는 조치에 아예 국가 핵심 산업의 축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고, 미국은 말도 안 되는 해외 주둔 미군 병사의 임금 부담까지 거론하면서 방위비 50억 불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발단이 우리 정부의 불필요한 상대국 자극과 잘못된 정책적 판단에서 비롯되었음을 말할 것도 없다. 우리나라는 지금 경기가 침체될 대로 침체되어 국민들이 느끼는 경기 체감은 살얼음을 걷고 있다는 기분이 들 정도로 위기감에 사로잡혀 있다. 그런데도 정부가 느끼는 시각은 아니하다 못해 국민들을 우라통에 치밀게 만들고 있다. 정부 정책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국민들은 이 와중에도 오히려 국가적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전국민적인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의 배제에 대해 국민들은 일본 상품 불매 운동과 일본 관광 배제 등으로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협박에도 오히려 자존심을 지키면서 당당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반도는 조그마한 구석에 터전을 잡기를 5천년, 끊임없이 외세 침략에도 민족을 유지하면서 민족 문화를 계승하고 있는 저력은 바로 위기 때마다 더 강하게 뭉치는 민중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우리나라는 위기 때마다 분열이 들고 일어나는 자발적 지도자는 바로 민중이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에게 스스로 고개가 숙여진다. 네, 순천하라 오늘 5장을 읽어봤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6장을 하지 않게 하겠습니다.